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무서운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PD가 화면에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리가 안 들려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바로 요 앞에 있습니다. 심리적. 여기 있습니다. 네, 좋은데? 오랜만에 들었네요. 기프나. 그러니까 요즘 알을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알을 너무 폭주할 때는 또 그만 좀 해라 또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도 또 안 할 때는 또 아쉬워하시니까 맞아요. 또 종종 해주세요.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시나 봐요, 다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사연은요, 대구에 사는 여성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이분이 여태 살면서 귀신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이 소리로는 몇 번 들은 적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귀신을 보기보다는 소리로 듣는 분이신 거야. 그래서 제가 이분의 편의상 이분의 성함을 지은 씨라고 하겠습니다. 때는 2015년 4월경에 지은님이 당시에 개봉한 장수상회라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 표정은 뭐죠? 굉장히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영화 얘기가. 장수상회라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시내에 있는 롯데시네마에 갔었다고 합니다. 장수상회라는 영화가 박근영, 윤여정, 조진웅, 한지민 님이 나오는 영화더라고요. 보진 않았는데 줄거리는 알아요. 지은님이 친구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여자친구랑 같이. 근데 보통 영화관이 우리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좌우 그리고 센터 중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지은님과 친구는 가운데 자리에서도 왜 그 통로 쪽에 가운데서도 끝쪽에 앉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맨 뒤에 그 좌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제 친구랑 영화관에 들어가면서 너무 재밌겠다, 막 끝나고 뭐 먹지? 이런 가벼운 대화들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영화관 안은 사람들로 슬슬 차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크린에는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너무 재밌겠다 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어떤 관객이 훌쩍거리면서 울기 시작하더래요. 광고를 하는데요?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울길래 무슨 일이지? 했는데 점점 그 훌쩍거리는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더니 슬슬 이제 목 놓아오는 것처럼 영화관에 와서? 이렇게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앞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그래서 깜짝 놀라고 지은님이 친구를 쳐다봤는데 친구도 놀란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더래요. 그 둘이 같이 들은 거야. 그래서 어머, 영화가 이제 곧 시작하는데 누가 저렇게 서럽게 울지? 해서 두 사람이 주변을 둘러봤더니 지은 씨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대각선으로 아래쪽에 어떤 부부로 보이는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앉아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로 들렸다고 합니다. 여자분의 목소리가. 근데 왜 대각선이라고 해도 그 바깥쪽은 아저씨가 앉아있다 보니까 아저씨로 보이고 아줌마는 거의 이 의자에 형체만 머리 뒤에만 살짝만 보였다는 거지. 그래서 뒷모습만 보이긴 했지만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이렇게 울고 계셨고 아니 이제 곧 영화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지?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야 저분들? 이라고 친구와 함께 속닥속닥 하고 있는 사이에 영화는 이제 슬슬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됐는데 아주머니가 계속 울더래. 시작됐는데도? 네, 영화 시작됐는데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한 지 1분, 5분, 10분이 될 때 아주머니가 울고 있더래요. 앞에선 영화가 나오고 있는데 아주머니 이러면서 우는 거야. 아니 보통 그러면 나가시기라도 하는데.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주변을 둘러봤는데 하필 맨 뒷자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뒤통수밖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관객들은 무슨 표정인지 자기들처럼 이렇게 뭐지 이런 상황인지 표정이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분들? 너무 심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걱정이었지만 영화가 시작한 지 거의 10분이 다 되어갔을 때는 아주머니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제 지은님과 친구가 짜증이 확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부한테 들어라는 식으로 아니 누가 영화 보는데 자꾸 울지?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일부러. 라고 굉장히 큰 소리로 들어라는 듯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에 아저씨가 획 돌아서 지은 씨네 쪽을 쳐다봤대요. 그 아저씨가? 부부 아저씨가.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주머니도 이제 깜짝 놀라서 뒤를 딱 쳐다봤는데 아주머니가 입에 팝콘을 우걱우걱 먹으면서 이러면서 지은 씨네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대요. 너무 평온한 표정으로. 오히려 지은 씨와 그 친구를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쟤네 뭐야? 약간 이런 표정으로 팝콘을 막 드시면서. 그래서 지은님과 친구는 너무 당황했고 그제야 그 아줌마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도 평온하고 팝콘을 우걱우걱 먹으면서 아주머니는 다시 획 하고 돌리더니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너무 당황한 거야. 왜냐면 그 아줌마였거든 100%. 그리고 그 외는 날 소리가 아니거든. 분명 거기서 났거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너도 들었지? 나도 들었는데 근데 이게 뭔 상황이야?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울음소리가 또다시 나기 시작했고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아주머니 쪽에서 났던 소리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소리는 이 분들의 뒤에서 나는 소리였었다고 합니다. 맨 뒷자리에는 그 살짝 공간 같은 게 뒤에 조금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사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영화표를 안 사고 숨어서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웅크리고 있으면서 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 그러니까 누군가가 몰래 들어와서 웅크리고 숨어있는 상태에서 울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딱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섭다기보다는 이미 영화가 시작한 지 앞에 10분간은 그 아줌마한테 꽂혀 있느라 영화를 다 놓쳤지? 근데 이번에는 아줌마가 뒤돌아서 보니까 아니어서 자기들이 당황하느라 또 영화를 못 봤지? 그리고 또다시 그 소리는 뒤에서 들려오고 있지? 하다 보니까 이 돈을 내고 영화까지 보러 왔는데 이 우는 소리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화가 더 났었대요. 짜증나지 그럼. 지은 씨가.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해도 너무 어둡잖아 사실. 그래서 지은 씨와 그 친구는 그 영화관에 일단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바로 매표소로 달려가가지고 아니 저희가 맨 뒤에 앉아있는데 누가 몰래 들어왔나 봐요. 근데 영화 시작하기 전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영화에 집중도 하나도 안 되고 지금 20분이나 지났는데도 영화도 제대로 못 보고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표소 직원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당황하더니 죄송하다 일단 사과를 했대요. 그래서 그 지은 씨랑 친구는 일단은 자꾸 우니까 좀 짜증도 나고 무섭기도 하다면서 조치를 좀 취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 매표소에는 2명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은 깜짝 놀라면서 그 CCTV를 확인하는 곳으로 보이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했고 그 다른 한 명은 지은 씨네와 함께 영화관 안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확인하러. 근데 다른 분들이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막 적극적으로 못 움직이고 그래서 지은 씨가 저쪽이에요. 저쪽에서 들렸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조용히 설명을 해갖고 그 당시에 직원이 약간 작은 그런 후레쉬 같은 걸 켜가지고 그 뒤를 막 확인을 하는데 뒤쪽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CCTV를 확인하러 갔던 다른 직원도 그 무전기가 있잖아 서로. 근데 무전기를 통해서 CCTV 봤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요? 다른 사람이 들어간 거 없는데요? 뒤쪽에 누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한한 상황이잖아. 일을 되게 크게 만들었는데. 그치. 그래서 당시에 그 지은 씨랑 그 친구는 너무 무한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그 직원분은 일단은 확인해봤을 때는 없지만 또다시 소리가 들리시면은 이제 다른 비어있는 자리들이 좀 있으니까 글로 이동해서 좀 봐달라.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이동을 하셔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에 지은 씨의 친구는 여기 너무 무섭다면서 나 이 뒷자리 좀 무서운 것 같아 라고 해서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완전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해서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이 지은 씨가 또 성격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지은 씨는 이게 좀 짜증이 난 거야. 그래서 당시 핸드폰으로 우는 소리가 나는 쪽을 녹음을 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짜증나서 이미 영화는 망했어. 그치, 자기한테는. 네, 그래서 내가 이 직원들도 안 믿고 분명 나는 들었는데 아무도 안 믿는 이 상황이 화가 나가지고 그 핸드폰 녹음기에 그 들리는 소리 쪽에 녹음을 당시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거의 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끝나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녹음기를 딱 틀어봤는데 선명하게 들리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 영화 소리랑 섞여가지고 어떤 여자가 우는 소리가 실제로 그때 같이 담겼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그때 너무 놀란 지은 씨가 집에 와가지고 그 녹음 소리를 어머니한테까지 들려줄 정도로 우리 거짓말 친 거 아니다. 진짜 들었다. 라고 들려줬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10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그 녹음 파일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다른 가족들도 다 들었었대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긴 하다. 여자가 우는 소리인 것 같긴 하다. 이제 가족들은 잘 모르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분들이 영화 시작되기 전부터 계속 들었었잖아. 예, 그래서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만 들은 것도 아니잖아 심지어. 그렇잖아요. 와, 그 다른 관객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진짜. 그 영화를 보셨던 분이 또 댓글 달아줬으면 좋겠다. 진짜로. 저도 들었어요 라든지. 그러면 여기서 끝이었으면은 사실은 여기는 이제 끝이 아니고요. 이미 충분히 무서운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같이 영화를 보러 갔던 그 친구가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래요. 사실은 자기가 꿈을 꿨는데 너무 꿈이 이상한데 근데 그 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한테 말을 못하다가 이제야 얘기를 한다면서 뜬금없이 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꿈에서 당시 지은 씨와 갔던 영화관에 그 시작되는 그 영화관에서 꿈이 시작됐었는데 지은 씨는 없고 혼자 그 영화관에 앉아 있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처럼 장수상해라는 영화를 보러 갔던 그날이었고 똑같은 영화관에 똑같은 분위기였는데 자기 혼자 있었던 거지 영화관에. 그래가지고 영화가 이제 시작하려나 보네, 영화 봐야겠다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웬 여자가 다가오더니 그 친구분한테 오늘은 혼자 있네? 네 친구 어디 갔어? 이렇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지 이 사람? 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 친구가 있는 걸 어떻게 알지? 그러고 보니까 나 지은이랑 영화 보러 여기 왔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지은이랑 롯데시네마에서 울고 있던 그 여자네? 라는 생각이 그 친구가 그 순간적으로 바바바박 하면서 그 느낌을 받은 거야. 깜짝 놀란 친구는 어떻게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친구한테 가까이 다가오더니 근데 너 왜 귀신 얘기할 때마다 자꾸 내 얘기해? 네가 뭔데 나를 낮춰서 나를 얘기해? 나 누군지 알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가 낮춰서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니니까 너 앞으로 입 조심해. 그리고 오늘 나 만난 거 지은이한테는 얘기하지 마 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헐 미쳤다. 네. 당시에 그 친구는 실제로 그 영화관을 다녀온 뒤에 녹음을 한 지은 씨보다 더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대요. 야, 내가 지은이랑 영화 보러 갔는데 그때 그 귀신 소리 듣고 분명 여자 소리였고 야 너무 웃기지 않냐? 내가 그때 그 우는 소리 들었다니까? 지은이가 녹음 파일 갖고 있어. 나중에 들려달라고 해.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다녔대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야 거기 그 롯데시네마 거기 가지마. 그 맨 뒷자리에 그 가지마. 그 귀신 소리 들려. 그 맨 뒷자리에 어디에 귀신 있는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 꿈을 꾼 거야.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진짜 귀신인가? 아니면 내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혹시 이 꿈을 꾼 게 아닐까? 내가 무의식 중에 상상이 된 건가?
라고 혼자 대혼란이었던 거야. 근데 왜 꿈에 귀신이 이거 얘기하지 말라 했잖아, 지은이한테. 그리고 내 얘기 하지 말라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꿈 내용을 당시에 같이 있던 당사자인, 어떻게 보면은 지은 씨랑 너무 상의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 했대요. 무섭지. 얘기를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무서워서 꿈 얘기를 못 하다가, 그래서 지은 씨랑 마주쳐도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 얘기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다가 다시 또 꿈을 꾸게 됐는데 역시나 똑같이 그 장수상의 영화를 보고 있는 그 영화관에 그 친구가 혼자 앉아있는 꿈이었는데, 그 여자가 형체는 보이지 않고 목소리로만 그 여자가 딱 나오더니 너 생각보다 착하네, 약속 잘 지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이제 지은이한테 얘기해도 돼, 나 어차피 걔한테 갈 거거든, 나 자주 걔한테 갈 거니까 친구한테 이제 얘기해도 돼, 근데 너 몸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더니 사라졌다고 합니다. 소름 돋아. 그리고 나서 그 꿈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꿨잖아. 당시에 너무나도 무서웠던 친구는 또 꿈에서 얘기하라고 했잖아. 나 본 꿈을 얘기하라고 했잖아. 그래갖고 그 지은 씨한테 이걸 다 털어놓게 된 거야. 네,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는데 지은 씨가 소름이 너무 끼치면서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이후에 지은 씨가 어떠한 걸 시달린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내내 소름이 너무 끼치면서 되게 힘들었었대요. 저 이제 영화관 못 가요. 아니, 그랬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메일 끝에 그때 그 울음소리가 진짜 귀신 소리였을까요? 그리고 귀신 소리니까 저랑 제 친구만 들은 거겠죠? 근데 이렇게 귀신 소리가 실제로 녹음이 되기도 하나요? 친구가 꾼 꿈이 너무 신경이 쓰였는데 지금은 거의 10년 정도 흘렀잖아요. 그래서 10년 정도 흘렀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그때 얘기하면 무섭긴 하다. 그 꿈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냐. 저런 꿈을 꾼다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는 솔직히 그때는 너무 무서웠지만 친구 혹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긴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저 지금 너무 추워요. 춥지 않으세요? 대박 소름 돋는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정확한 영화와 대구 사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 혹시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아마 그럴 순 있어요. 이게 친구가 하필이면은 이후에 다녀온 뒤로 그 귀신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무의식의 영향도 있을 순 있어.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그 영화관에서 귀신이 쫓아오고 이 사람이 뭔가 쫓기고 도망가고 이런 꿈이면 이해가 될 텐데,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꿈으로 2번이나 또 하필이면 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과몰입 70% 그리고 조금 귀신의 영향 30%로 저는 보긴 합니다. 예, 그리고 두 사람이 실제로 그 귀신 소리를 자꾸만 들었었고 거기에 뭔가 홀린 듯이 꽂혔었고, 그러니까 남들은 다 멀쩡하게 영화 재밌다고 보는데 두 사람만이 또 거의 영화에 집중도 못할 만큼. 맞아, 아예 망쳤었잖아요. 그 영화 보는 걸. 그리고 아주머니가 팝콘 와구와구 먹고 있는데 울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 뒷좌석 쪽에 뭔가가 있는 거를, 원래 그 귀신은 계속해서 울고 있지만 귀문이 열린 사람만이 그걸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일반 귀문 안 열린 사람들 그냥 못 느끼고. 근데 너무 소름 끼친다. 오늘은 혼자 왔네? 이게. 저 영화관 이제 못 갈 거. 나 영화관 가더라도 뒤에 절대 못 앉을 거. 앞좌석으로 다들. 목 이렇게 보더라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70% 30%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한문철 TV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사연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과몰입일 수 있고 요거는 약간 귀신의 영향일 수 있다. 몇 대 몇인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저도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귀신은 자기 얘기를 너무 조롱하듯이 하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야 그랬는데 세상에 거기 있어. 야 너네 한번 가봐. 얘 진짜 그 귀신 소리 들으면 그치 찐이다. 자기들끼리 그랬겠지. 예, 그러다 보니까 귀신은 그런 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나는 그런 귀신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그게 그냥 과몰입만으로는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쵸. 그걸 뭐 일반인이 뭐라고 그걸 생각. 그렇게 깊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겠지.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냥 단순히 영화관에서 뭔가 보이고 그걸 쫓기는 것만 껐으면은 그 과몰입 때문에 생겨난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어? 귀신을 조롱하게 됐을 때 귀신이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근데 그게 그 여자 귀신의 말로 그걸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귀신의 영향도 30%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너무 무섭다 오늘 사연.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제 지인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제 지인도 신기가 되게 강하고 귀문이 좀 열려 있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남편분이 운전을 하셨고 이분은 옆에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그 도로에 어떤 그 국도 같은 데에 갑자기 멈추라고 저기 갓길에 빨리 세워봐 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리고 남편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러면서 갓길에다 세웠는데 갓길에 세우자마자 갑자기 그 제 지인이 문을 열고 나와서는 그 갓길에 주저앉아갖고 거기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대. 갑자기? 갑자기. 그러면서 막 땅을 치고 울면서 진짜 거의 나라 잃은 사람처럼 막 통곡을 하면서 나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나 이럴 순 없어 하면서 난리를 쳤다는 거야. 그 남편분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왜 이러냐고 하는데 그게 아예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뭐야? 왜? 그래갖고 겨우 추스려가지고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게 나아지셨는데 그럼 뭐예요? 거기서 사고 났던 그 귀신에 순간 홀린 거야. 그 구간을 지나가면서? 네. 그러니까 막 빨리 세우라고 여기서 지금 당장 세우라고 하면서 내리자마자 그 남편분의 얘기에 의하면 내리자마자 그냥 완전 다른 사람으로 됐듯이 완전히 근데 되게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냥 일반 분이시거든요. 거기다 자기 일을 되게 잘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네, 되게 전문적으로. 근데 완전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거기에 주저앉아 그냥 완전 철퍼덕 주저앉아갖고 막 땅을 막 치면서 막 거의 진짜 혼이 이건 누가 봐도 그냥 혼이 실린 거야. 그 남편도 일반인이시잖아. 이분들은 무당과 관련이 없으신 분이신데 갑자기 막 땅 치면서 막 나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난리를 난 거야.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그래갖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친정 어머니가 이제 무당분한테 연락을 했었나 뭐 어쩌고 그래갖고 근데 그분은 기억이 안 난대. 그러니까 어렴풋이 기억은 난대. 빨리 여기 세워야 될 것만 같다는 생각, 그리고 필름이 끊기고 내가 남편이 나한테 막 뭔가 흔들었던 생각, 그리고 끊기고 집에 돌아오고 내가 누워 있었던 생각, 그리고 가족들 막 엄마 아빠가 막 집에 찾아왔던 기억, 그러니까 술 마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기억은 나는데 울었던 기억도 나는데 근데 그게 마치 우리 술 취해갖고 술주정 부리듯이 그냥 내가 통곡했던 느낌. 영문은 모르고. 근데 그때 그 봤던 분 남편분이 봤던 걸로는 거의 진짜 여기서 진짜 혼이 이건 100% 날 정도로 나중에 이제 사람이 아니다. 내 사람이 아니다. 나중에 이제 왜 그랬는지를 그 무당인지 무당분한테 설명을 들었겠죠. 그때 혼이 실린 거다 했을 때 그제서야 이해가 될 정도로 정말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 하더라고. 통제가 아예 안 됐대요. 이것은 그럼 과몰입 0%로 과몰입일 수가 없죠. 왜냐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뭔가 무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막 귀신 얘기를 좋아하셔갖고 막 그런 거 관심 많으시다 하더라도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멈춰 하더니 내려가지고 통곡하고 주체가 안 될 정도로 통제가 안 되는 거지. 네, 대박이다. 그래서 이렇게 귀문과 신기가 되게 심하신 분들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되는 건 거잖아요. 와. 그리고 이 얘기는 저도 이분은 여자분이셨는데 어떤 남자분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 길 가시다가 갑자기 순간 화가 확 올라오더니 내가 그 얘기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화가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더니 그때도 도로 가시다가 창문으로 순간 갑자기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생각과 함께 운전하는 얘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막 갑자기 이게 통제가 안 되더래. 그분도 이 신기와 귀문이 되게 강하게 열려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약간 거기서도 뭔가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네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랬었다 하더라고. 거기서도 이게 신기랑 귀문이 진짜 강한 사람들은요, 일반인으로 되게 정상적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게 되게 강한 기운이 있는 장소에 순간적으로 확, 그 어떻게 보면 거기에 머문 것도 아니잖아. 거기 가고 뭐 밥을 먹었다든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도로에 휙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근데도 그 귀신이 순간적으로 확 잡아채기 때문에 그 몸에 순간 들어가는 거거든. 예, 그러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들 중에서 이게 모르잖아, 자기가. 신이 왔는지 이게 귀신인지 구별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감기면은요, 그게 술을 갑자기 그냥 갑자기 그냥 소주 막 10병 마신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냥 필름이 완전 끊기는 거야. 대박이다. 근데 거기서 그게 지속되면 그건 빙의가 된 거네요? 그게 지속되면 이제 빙이지.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기분이 강하면은 이런 증상이 있고 나서 그때부터 막 빙의에 내가지고 막 할 텐데, 이 방금 얘기했던 이 두 분은 신기도 강하다 보니까 그걸 빨리 빼내는 거지. 그리고 그걸 주변에서 신기하게 빨리 알아채갖고 빨리 빼주려고 한다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귀신의 소리를 듣고 뭔가 귀신을 느껴지고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내가 이런 돌발 행동을 할 때는 그때는 꼭 조심해야 된다. 방금 얘기했던 예시는 진짜 극단적인 예시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그냥 단순히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상하게 막 어떤 지하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갑자기 막 머리가 깨질 것처럼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이게 단순 두통이 아니라 여기 못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갖고 바로 나오시는 이런 증상들은 사실 많거든요. 뭔가 머리 아프거나 뭔가 소름 돋는 느낌. 근데 이게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분들처럼 진짜 극단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 무당 아닌데도. 오, 신기하다. 그럼 여태 동안 살면서 약간 되게 미칠 것 같은 두통이 그냥 두통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두통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진짜 두통이었을 수도 있고. 내가 유독 벨라 씨한테만 얘기를 잘 안 들어주고 가몰입이요. 이렇기 때문에. 가몰입 바로 칼차단. 칼차단. 그건 진짜 두통인 걸로. 타이레놀. 예. 타이레놀로 해결하는 걸로. 또 롯데시네마와 관련된, 롯데시네마 나가도 되는 거겠지? L시네마로 바꿔야겠습니다. 네. 자막에는. 네. 너무 알겠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또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은 댓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관 무서운 얘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말을 숨어놔서 그렇지 분명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곧 조만간 또 우리 화진선녀가 보내줄 시집이 미소지기로 일할 때 또 겪었던 귀신 얘기도 제가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그때 왜 그랬는지 설명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걱정이라 하면은 그때 시달렸던 귀신이 혹시라도 다시 온다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사라졌던 그 기운이 다시 시작되진 않았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걱정하실 필요 없이, 왜냐면 우리는 조롱하거나 희롱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유독 사연에 고민하다가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보내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